작년 한국 GM 매출은 얼마나 됐을까요? 하향 곡선이긴 한데 거의 7조에 가까웠습니다. 이건 동종업계 상위 10%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그래프도 갑자기 확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나름 안정적인 것 같죠. 그런데 영업이익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군산 공장이 폐쇄되던 2018년에는 적자가 무려 6,200억을 넘었습니다. 2020년에 사용자 적자가 4,460억 원이었는데 이거보다도 적자가 심했다는 거죠. 이때 이후로 적자 폭이 3,000억대를 벗어나질 못하고 있고 작년 적자는 3,760억 원이었습니다. 당기순이익 적자 폭은 그나마 많이 줄었는데 1,750억이면 여전히 많죠. 그럼 GM그룹이 전체 매출은 어떨까요? 2019년 기준으로 매출은 163조 8천억 정도였고요. 순이익은 8조 3,500억 정도였습니다. 한국GM이 적자라 순이익 자체는 비교가 불가능하고 매출액만 봐도 한국GM이 얼마나 작은지 느껴지시죠? 제가 그래서 GM그룹 차원에서 보면 한국은 5%밖에 안 되는 시장이고 냉정하게 보면 그룹 차원에서 별로 중요한 시장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매년 찾아오는 임단협 이슈 같은 건 GM이 한국 시장을 외면하도록 부채질하는 꼴이고 그게 노동자들 일감 면에서도 장기적으로는 좋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냥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볼까요? 지금 한국 GM한테 필요한 건 뭔가요? 신차죠. GM이 국내에만 2025년까지 전기차 10종을 출시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그래도 한국 시장을 버릴 생각은 없구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나온 이코넉스 페이스리프트는 글쎄요, 이 차만 보면 한국에서 적극적으로 차를 팔고 싶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코넉스 페이스리프트를 동급 모델하고 비교해보고 한국 GM이 이코넉스 페이스리프트를 이렇게밖에 못 내놓은 이유까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코넉스는 크기 재원상으로 스포티지와 동급입니다. 길이가 4650mm, 너비가 1845mm, 높이가 1660에서 1690mm, 휠베이스는 2725mm입니다. 스포티지는 길이 4660mm, 너비 1865mm, 높이는 1660에서 1680mm, 휠베이스는 2755mm입니다. 높이만 빼면 수치상 재원은 스포티지가 모두 앞섭니다. 가격 범위도 한번 볼까요? 취득세를 포함한 실구매 가격 범위가 이코넉스는 깡통 모델이 3,330만원, 풀옵션 모델은 4,500만원을 넘습니다. 동급 모델인 스포티지 1.6 가솔린 터보 모델은 깡통 모델이 2,620만원, 풀옵션 모델은 4,130만원 정도입니다. 일단 가격은 이코넉스가 훨씬 비쌉니다. 깡통 모델 시작가도 그렇고 풀옵션 모델도 훨씬 비싸죠. 왜? 옵션이라도 좋은 게 들어갔나? 일단 파워트레인부터 보면 엔진이 바뀌었다고 해서 기대를 좀 했거든요. 그런데 1.5 가솔린 터보 엔진에 여전히 6단 자동 변속기를 장착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옵션표를 보면 최하위 트림은 오히려 옵션이 괜찮다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전자석 시트벨트 리마인더, 뒷좌석 승객 리마인더, 스마트 하이빔, 전방 충돌 경고 시스템, 저속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 후측방 경고, 차선 변경과 사각지대 경고, 차선 유지 보조 시스템, 전방 보행자 감지 및 제동 시스템, 이런 게 기본으로 들어가거든요. 외관 사용으로는 LED 헤드램프, LED 주간 주행 등, 편의 사용으로는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션, 크루즈 컨트롤, 이런 게 모두 기본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 이상으로는 글쎄요, 최상위 트림으로 가도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없고요, LED 테일램프도 최상위 트림만 들어갑니다. 심지어 운전석 메모리 시트, 조수석 8방향 전동 시트와 요추 받침, 1열 통풍 시트, 2열 열선 시트, 보스 프리미엄 스피커 7개, 이런 것도 최상위 트림에만 들어갑니다. 이건 결국 무슨 소리예요? 한국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옵션 중에서도 기본적인 걸 누리려면 실구매 가격이 4,500만원을 넘는 최상위 트림을 사야 한다는 거죠. 스포티지를 비슷한 사양으로 맞춰볼까요? 우선 1.6 가솔린 터보 4륜구동 모델의 최상위 트림도 아닙니다. 중간 노블레스 트림부터 시작하면 되고요. 옵션은 이코넉스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없으니까 드라이브 와이즈는 건너뛰어도 됩니다. 프로젝션 LED 헤드램프, LED 방향 지시 등 LED 테일램프가 포함되어 있는 스타일 패키지, 크릴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 파노라마 선루프, 이 정도만 선택해도 이코넉스 최상위 트림하고 옵션이 비슷합니다. 실구매 가격은 3,650만원 정도입니다. 거의 1,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냥 스포티지에 욕심을 더 부려서 12.3인치 내비게이션, 커브드 디스플레이 계기판, 드라이브 와이즈, 이런 걸 다 넣어도 실구매 가격은 3,850만원 정도입니다. 이런 걸 보면 이코넉스 가격이 그렇게 납득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LED 테일램프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편리함을 한 번이라도 느껴보신 분들은 이코넉스는 안 쳐다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나마 합리적으로 사고 싶다면 최하위 트림이 가장 좋습니다. 옵션이 조금 욕심 난다 싶으면 트림을 하나만 올리는 게 마지노선이라고 봅니다. LT 트림인데 여기서부터 천연가죽 시트, 가죽 열선 스티어링 휠, 4.2인치 컬러 클러스터, 듀얼전 풀 오토 에어컨, 운전석 8방향 전동 시트와 요추 받침, 1열 열선 시트, 전자석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 8인치 센터 디스플레이, 이런 게 들어갑니다. 얘도 가격이 저렴한 건 아닙니다. 취득세 포함 3,650만원 정도 하는데요. 정 이코넉스
이코녹스를 사고 싶다면 여기까지가 딱 적당한 것 같고 그 이상은 모르겠네요. 물론 이코녹스에 대한 확신이 있고 이코녹스가 너무 좋은 분들이라면 어떤 트림을 사도 문제가 안 되죠. 본인이 좋은 차를 사는 것만큼 기분 좋은 일이 어딨겠어요. 차 살 때 돈 보태준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스포티지 같은 다른 차랑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그냥 스포티지를 사는 게 마음 편할 것 같습니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하이브리드 엔진도 아니고 가솔린 터보 모델이니까요. 이쯤에서 궁금한 건 한국 GM이 왜 이코녹스를 이런 가격에 가져왔냐 이거죠. 모든 게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미국에서 생산해서 수입해오는 차이기 때문에 가격이 더 비쌀 수 있죠. 수입차라서 트림에 따라 옵션 제한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적어도 차를 많이 팔고 싶었다면 시장 소비자들의 성향을 파악하고 경쟁 모델들 가격하고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춰서 들여오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걸 비싼 가격으로 그것도 풀체인지가 아닌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왜 이렇게 들여왔을까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이건 많이 볼 필요도 없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GM의 내연기관차 계획인데 사실상 이코녹스는 그렇게 중요한 차가 아닙니다. GM 그룹 차원으로 봐도 이미 내연기관차는 단종시키거나 시장에서 철수시키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신차만 30종을 출시한다고 했잖아요. 이거 모두 전기차고요. 한국에 출시하는 신차 10종도 죄다 전기차입니다. 내연기관차 관련 발표는 없습니다. 이건 그룹 차원에서 내연기관차는 퇴출 수준으로 홀대하고 전기차에 집중하기 시작했고 앞으로 자신들의 상품성은 전기차를 가지고 평가해달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들어온 이코녹스는 그냥 전기차를 본격적으로 출시하기 전에 워밍업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은 이름을 쓰지만 완전히 다른 차가 하나 있죠. 이코녹스 EV요. 아예 전기차 플랫폼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차고요. 이름만 그대로 쓰는 겁니다. 디자인만 봐도 성공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가격도 착합니다. 3천만원대부터 시작이거든요. 우리나라에 4,500만원 이상으로 들어와도 됩니다. 보조금을 받으면 3천만원대로 구매가 가능하거든요. 충분히 매력있는 차라는 거죠. 이것만 봐도 GM이 똑같은 이코녹스라도 지금 들어온 이코녹스는 중요하지 않게 생각한다는 게 느껴지고 EV가 붙는 차부터 비로소 한국에서도 상품성을 논할 수 있는 차가 됐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가격은 그때 가봐야 알겠죠. 그래서 GM이 한국 시장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대한 평가는 이코녹스 EV가 들어왔을 때 평가해도 늦지 않다고 보고요. 한국 GM한테 한 가지 바라는 건 이제는 포지션을 명확하게 가져가야 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지금 국산차 범위에서는 멀어졌습니다. 수입차 협회에 등록을 하기도 했고 이제는 미국 생산 차종이 더 많고 국내 공장도 하나둘 폐쇄되고 있습니다. 저는 전기차를 본격적으로 들여오기 전부터 수입차로 포지션 변경을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애매하게 말고 확실하게 말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벌써 이코녹스도 보세요. 미국에서 생산되어 오는 쉐보레잖아요. 포드처럼 그냥 순수 수입차거든요. 그런데 한국 소비자들 일부는 아직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대우자동차 시절부터 봐오던 시보레, GM대우 이렇게 인식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직 통계자료부터 국산차로 잡히고 있잖아요. 굳이 이럴 이유가 있나요? 쉐보레라는 브랜드를 국산차로 차라리 수입차로 통계도 잡아버리고 마케팅도 이렇게 해버리면 전기차 마케팅을 하기도 훨씬 좋죠. 수입차라고 해서 프리미엄 브랜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토요타, 혼다, 포드 이런 브랜드를 보고 프리미엄 브랜드라고 하진 않습니다. 한국 소비자들도 수입 브랜드지만 대중 브랜드라는 걸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코녹스를 현대기아차랑 비교하면 비싸고 비합리적인 차라고 할 수 있지만 수입 대중 브랜드랑 비교하면 우수한 브랜드가 되는 아이러니함이 있습니다. 쉐보레가 수입차 통계로 잡히는 순간 꼴찌에서 3등이 됐고요. 수입 전기차 시장에선 테슬라 바로 다음일 겁니다. 신차 출시도 그 어떤 수입 대중 브랜드보다 적극적입니다. 3년 동안 한국에만 전기차 10종을 출시한다고 한 브랜드가 한국 GM 말고는 없잖아요. 서비스 개선은 필요하지만 대리점 숫자나 서비스 센터 접근성도 다른 수입차 브랜드보다 좋고 그래서 차라리 애매한 포지션 때문에 가격 비싸다, 옵션 별로다, 디자인 구리다 이런 소리로 사고 싶지 않은 차가 될 바에는 자리라도 명확하게 잡는 게 맞다고 보는 겁니다. 자리를 우선 잡아야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보이는 법이니까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김승현 안피디의 스포일러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